월요일 총선 열차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 첫 북한 또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6년 만에 우리 군도 병영도 또 연평에서 대응 사격도 했는데 또 주민 대피령까지 떨어졌고요. 김여정은 또 폭약을 터뜨린 거다라고 또 기만 작전을 벌였다라고 우리가 쏘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정권도 바뀌었겠다. 늘 하던 무력 도발을 또 하는 거잖아요. 아하. 또 선거 앞두고 중요한 선거 앞두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보수 정권일 때 남남 갈등을 막 유발하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민주당은 늘 북한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늘 얘기를 해오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또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이 국민들은 또 혼란이 일으키는 거죠. 저는 핵심은 이렇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에서 9.19 군사합의라는 건 사실은 기만책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보면은 사실은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계약을 맺고 합의를 한다는 건 양쪽이 다 지켜야 되는데 북한은 자기네들은 안 지켜도 돼요.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어겨도 돼요. 그래 놓고 뭐냐면 남한을 향해서만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그래 그냥 우리는 지킬게 당신들은 어겨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네. 자 핵심은 뭐냐.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한 9.19 군사합의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사기가 아니었다면 북한은 핵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다음 미사일 개발하면 안 되는 거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거를 계속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빤히 바라보고 있고 더군다나 평화라는 이름으로 9.19 군사합의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 군대만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거의 무장해제급인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평화가 지켜집니까? 나중에 크게 된통 당하는 거죠. 된통 당할 때는 뭐냐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우리는 평화야. 그러고 있다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힘의 균형이라는 게 적어도 우리가 더 많거나 강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대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이런 도발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고 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 주시려고 하고 기만 작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 관측을 못 합니까? 장비가? 네. 이번에 북한의 3.1 영거포 NLL 이북 지역에 대해서 북한이 포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6년 만이죠. 이것은 명백히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 이제는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첫날은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9.19 군사합의 사실 효력 정지를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했더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파기 선언을 하고 해상에서 이런 파기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규탄을 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긴장 조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처에도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이렇게 효력 정지하면서 파기 수순으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긴장도가 높아가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평도와 병영도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감과 그런 걸 높여서 생업에도 종사에 지장이 생기고 피해가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이러한 형태들을 보임으로써 강대강 그걸로 계속 치달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점점 더 높아가는 거죠. 김여정이가 첫날 자기들이 200발 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400발 대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만 폭약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걸 잘 관측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포사격하면은
바다에 떨어지면은 NLL 이북 7km 지점에 사격했다고 하는데 물기둥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거를 다 관측을 하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다고 보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 군이 첫날 대응과 둘째 대응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 노정이 됐어요. 아, 심각한 게 있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200발 북한이 쏘면 NLL을 넘어온 것도 아니고 6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NLL을 넘어왔다면 대응하는데 그리고 400발 정도 이렇게 과도한 대응으로 하면서 주민 대피령도 북한이 포사격하는 건 오전이었는데 9시에서 11시였는데 예? 오후에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구차한 거죠. 우리가 포사격을 연습도 하면 북한이 대응 사격할 것 같아서 내렸다고 하는데 그럼 또 둘째 날 6일은 또 내리지도 않고 통보도 안 하고 사실 연평도 같은 데는 북한이 포를 쏘면 멀리서 폭음이 들려요. 예? 포총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6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럼 미리 알려주고 해야 되고 예전 같으면 북한이 포 쏘면은 그 대피령 내리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하고 하는데 그러한 대처들이 너무나 미숙한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총선도 있고 또 미국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북한의 이 도발이 좀 이어지면 남북 관계 계속 긴장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도발을 네. 안 할 때는 그 긴장 관계가 아니었나요? 늘 지금 남북한은 긴장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네. 6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진짜 않았나요? 계속 핵 개발했잖아요. 네. 쏘잖아요. 미사일 쐈잖아요. 그거는 긴장 관계 아니에요? 지금 무슨 연평도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그 조치를 지금 이번에 제대로 못했다. 네. 그러면 그걸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어디서 반성해야 돼요? 아까 속은 거잖아요. 9.19 군사합의 평화 무장해제 거의 시켰다니까 우리 군대 훈련을 제대로 했나요? 예를 들어서 한미 훈련도 못하게 했잖아요. 네. 한미 연합훈련조차도. 그러면 계속 그게 9.19 군사합의 방안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부에서 뭔가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다음에 또 그 예방 조치로 네. 한 번씩 또 주민들 대피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재인 정권의 9.19 군사 합의의 문제점이 지금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저는 좀 앞뒤가 안 맞고 예,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북한의 도발에만 지금 왜 초점을 맞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는 장난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네.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우리가 막강한 사실은 그 군사력과 안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네. 돼요. 있어야만이 그 북한의 저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사실은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이 싸움할 때도 상대방이 강하면 쉽게 덤벼들지 못하잖아요. 네. 충분히 본인이 질 게 뻔하고 맞을 게 뻔한데 그걸 덤비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평화는 내가 일단 강해져야 되는 거니까.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 진짜 평화가 어떤 평화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뭐 정리 좀 해주시면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정미경 전 의원께서 네. 한미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 무장해제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군 장병을 모독한다고 봐요. 제가 그 당시 현직에도 있었고 합참에 네, 예. 한미 연합사 보사령관을 했죠. 예. 한미 연합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것이고 한미 훈련 하지 않았던 것은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한미 훈련을 끊임없이 했던 거고요. 실제 그 규모가 축소됐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한 2, 3년 동안 위축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이고 무장해제급이 됐다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그 당시 진짜 불철주야 노력했던 우리 군 장병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군은 한 번도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어떤 정부 하에서도 철통 경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처를 잘못한 거는 문재인 정부 또 탓을 하시는데 벌써 현 정부 들어온 지 1년 반 이상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탓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측이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장병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9.19 군사합의의 필요성을 더 국민들은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9.19 군사합의는 안전판 접경 지역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네. 완충구역을 줘서 거기에서 충돌을 방지해 왔던 거죠. 지상에만 있던 거를 해상과 공중에서 다 설치를 해서 특히 NLL 지역에서는 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평화가 일상화돼서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은 생업에 마음껏 종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긴장이 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실제 공중에서도 이제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침략이 일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공중에서는 무인기 침수가 일상화되고 NLL 일대에서는 이렇게 계속 긴장도가 올라가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긴장도가 올라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특히 접경 지역 네.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9.19 군사합의가 왜 필요했는지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짜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날도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엑스포 2030 엑스포를 결정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이것은 긴장도가 올라갈 텐데 엑스포 유치에도 영향을 가잖아요. 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실제. 그래서 9.19 군사합의는 꼭 필요한 것인데 참 우려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맞대응한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긴장이 올라갈 텐데 이러한 안보 위기가 저는 한 3월쯤 되면은 무력 충돌까지 가지 않겠나 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십시오. 김병주 의원님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왜 저렇게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나.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정확히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북한의 입장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한 건데 그거는 사과하세요. 제가 북한의 입장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군을 모욕했다느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이 주제는 북한의 문제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은 무슨 억측 주장을 하고 그러세요.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미경 최고위원님 얘기를 못하게 해요.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9.19 군사 합의를 누가 깼습니까? 누가 어겼습니까? 북한이 어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를 시키고 우리가 어겼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김병주 의원이 마치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취소하세요. 이거는 아니, 취소 저는 북한의 입장 평생 북한의 입장에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것은 저의 개인적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취소하시죠. 아니 취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맨날 들려요. 이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짧게 좀 말씀 주십시오. 평생 북한과 싸워온 사람에게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죠. 그러면은 평생 저희 아버지 월남 참전 가셔가지고 전쟁에 후유증을 겪은 분이에요. 그런 사람의 딸인데 모욕하지 마세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 입었던 사람을 이렇게 모독하는 겁니까? 김병주 의원님 잠깐만요. 자 우리 정명 최고위원님께서 짧게 말씀 주시고 이 주제는 평행선이니까 마무리하고 정치권 소식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9.19 군사 합의라는 게 기만적이 아니려면 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일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떡하니 9.19 군사 합의라는 걸 놓고 나서 계속 핵 개발하죠. 미사일 개발하죠. 핵 쏘잖아요. 그러면 그게 9.19 군사 합의 정신에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은 알겠습니다. 저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오죽하면은 그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시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야 이런 거에 막 속았구나. 결국은 우리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대한민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알겠습니다. 지점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의견이니까 요 주제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시죠. 가족 관련 거부권 행사가 아마 지금 처음 아닌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병주 의원님. 그렇죠.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거부권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그 처 문제 자신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50억 50억 특검도 본인과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충돌과 관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은 고난쟁의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가족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 70% 이상은 거부권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자신도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하고 공정과 상식대로 해야 된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된다. 죄진 사람은 조사받고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는데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 가까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대하고 말과 행동이 틀린 지도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죠. 특히 국무회의는 어떻게 했나요? 국무회의가 마치 방탄 국무회의를 했거든요. 2일 날 신년 첫 국무회의인데 오전에 하도록 돼 있었던 걸 오후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특검법이 이송해 오면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국회 사무처에서 그날 안 보내고 4일 날 보내니까 또 임시국회 국무회의를 열어서 하고 국무회의가 무슨 대통령 배우자를 방탄하기 위한 국무회의로 전략돼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여기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이죠. 알겠습니다. 권한쟁의 하는 게 이게 또 총선 앞두고 뭔가 계산기 두드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거고요.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정명 최고위님.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수사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수사를 했어요. 이성윤 그다음에 당시 이정수 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탈 털었는데 기소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기소를 자기네들이 못해놓고서 그걸 갖다가 이쪽에다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 특검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상식에 일단은 맞지가 않죠. 그럼 의도가 뭐냐. 검은 의도죠. 지금 총선 몇 개월 100일도 지금 안 남았는데 앞두고 이 특검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브리핑에서 결국은 그 총선용으로 김건희 여사 이 특검을 가지고 이용하겠다라는 의도잖아요. 이걸 과연 국민들께서 아시면 찬성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검은 의도라는 게 뻔히 드러나니까 그거는 당연히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라는 건 결국은요. 다수당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 그거 국민들이 정말 반대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70%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그 검수완박 법안을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다수당이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의 이 특검 법도요. 그냥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네들로만 단독으로 막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지금 이거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 난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빨리 재의결해야 되죠.
근데 이제 갑자기 재의결을 또 안 해요. 그리고 무슨 권한쟁의 한대요. 권한쟁의 하면 시간이 500일이 넘게 걸려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 무슨 꼼수예요? 권한쟁의에서 시간 끌겠다는 거잖아요. 청소년을 활용하겠다. 예, 그다음에 뭐냐. 재의결을 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일단 권한쟁의로 시간을 끌면서 한 그 이제 공천 무렵에 그거를 다시 재의결에 붙여가지고 혹시라도 그 국민의힘에 공천받지 못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이게 재의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지금 꼼수 피워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앞뒤 안 맞는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네. 총선을 위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거를 네. 치르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제도 안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2부속실을 또 검토한다고 하고 특별감찰관 또 여야 합의를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야말로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국민적인 질타와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뭐 설치한다느니 뭐 이래 하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선 기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외부 활동이 활발하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사진 속에서도 늘 중앙에 위치하는 사진들이 많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말한 것을 못 지키게 되면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설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우리 민주당을 하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네. 그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하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나가서 좀 실수 좀 하지 마라. 명품백 산다고 명품 딴다고 명품 가게 쇼핑한다든가 뭐 말실수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격을 떨어뜨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이제 특검법 갖고 문제가 되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네. 너무 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제2부속실 문제는 네. 사실은 김정숙 여사 때문에 처음에 불거졌죠. 김정숙 여사 옷값이 과연 개인 돈이냐 국가의 돈이냐 이게 문제가 됐죠. 네. 나중에 보니까 김정숙 여사의 개인 디자이너의 딸을 제2부속실에 취직시켰어요.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셨습니까? 김정숙 여사 사과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라고 대통령한테 요구했나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인도의 타지마할에 갈 때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 가요. 그러면 그게 밝혀졌을 때는 사과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사과했나요? 김정숙 여사 사과했나요? 사과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사과하라고 말했나요? 안 했어요. 자, 이제 여론이 들끓습니다. 옷값을 공개해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김정숙 여사에 들인 돈이 얼마냐. 국민 세금으로. 그랬더니 세상에 옷값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갖다가 봉인을 시켜버려요.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도록. 그러면 그게 무슨 의도예요? 진짜 저는 그거 특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 얼마나 특검이요? 썼는지. 김정숙 여사 옷값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 아니 무엇을 감추려고 그걸 봉인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2부속실 문제. 이 김정숙 여사로 인해서 국민들 여론이 제2부속실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때 여론이 들끓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속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이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막 특검법을 자기네 그 권한을 막 남용하면서까지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할 수 있는 제도권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제2부속실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여야 합의로 하면 하겠다라고 사실은 그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신 거죠. 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게 무슨 물타기겠어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 목소리를 내신다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은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국민들께서 그러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한테 싸움을 걸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그 싸움 거는 거에 해가지고 또 싸워주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통합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뭐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공격한다고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고 그러면서 또 대통령을 공격하고 아마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활용해서 자기의 총선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수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론조사 고지를 좀 해야 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 말아야 된다. 70%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달이죠. 12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 검소완박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반대 의견 65%인데요. MBS 조사고요. 지난해 4월 18일에서 20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더 있었는데 자 오늘 사실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90일 총선 앞두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출마도 하셔야 되니까 뭐 두 분 이제 이슈로는 모시겠지만 이게 고정 코너로는 오늘이 총선 열차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짧게 한번 인사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네, 김병주 의원님.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는데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6월부터 국회에서 같이 뵀으면 좋겠네요. 살아서 예. 그 현안에 대해서 예. 싸울 때는 강하게 싸웠지만은 예. 뭐 다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기현 네. 최고위원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이제 총선에서 또 의원님도 좋은 네, 결과를 하시고 저도 같이 이제 좋은 성적, 네. 좋은 결실을 맺어서 국회에서 다시 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총선 열차 오늘 마지막 시간 마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